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아나운서 원석형입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를 통해서 관계를 맺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문서, 사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고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그것이 또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결이 지배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고 돈을 버는 것인지, 경영자라면 그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세미나 시간에는 오가닉 비즈니스,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의 비즈니스란 주제로 강연을 펼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상규 교수의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상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워낙 질의응답을 곁들여 아주 쉽게 강의하는 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오가닉 미디어랩 공동 운영과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부회장을 맡고 있고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은 노상규 교수의 오가닉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으로 1시간 남짓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자, 여러분 오가닉 하면은 먼저 유기농을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노 교수는 오가닉 비즈니스를 살아있는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고객 간이 아니라 고객이 고객 간의 어떤 작은 연결에서 시작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 또 이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더 많은 연결을 만드는 비즈니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자, 요즘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성장을 이끌 돌파구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은 기업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가치 창출 비결에 대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상규 교수의 강연 오가닉 비즈니스,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의 비즈니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세미나 오늘 주제는 이제 오가닉 비즈니스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구글, 아마존, 벌써 답부터 나왔는데 연결이라고 그러시네요.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우버 이 회사들만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플랫폼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뭐 미국에 있는 회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중간에 테슬라가 알박기처럼 딱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뭐 하는 회사죠?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뭐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와는 다르게 생각되니까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답을 하시려다가 답을 못 하시는. 그래서 이제 미국,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답을 연결이라고 해주셨는데, 자,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만드는 제품들은 2008년도 로드스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제 모델 3까지 전기 자동차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솔라시티를 인수해서 파워월이나 파워팩, 그 다음에 솔라루프 이런 걸 통해서 태양열 발전, 가정이 발전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 말씀하셨던 이제 연결의 관점이나 또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테슬라 자동차 모든 고객들이 운영하는 자동차들이 네트워크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차가 배우면 다른 차가 배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통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R&D를 회사에서 하면은 보통 이제 차를 뭐 몇십 대, 뭐 웨이모 같은 거의 100대 정도 사다가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깔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전사를 고용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러닝을 한 거를 다시 이제 이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키나요? 고객한테 시키는 겁니다. 고객들이 열심히 운전해주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테스트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의 네트워크, 러닝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 차를 팔고 나면 끝이 아니십니까?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대부분 팔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팔고 나서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이렇게 러닝 네트워크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슈퍼차저 네트워크이기도 해요. 충전기 네트워크이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만 만들지 왜 충전기를 까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가솔린 기반의 차들은 주유소들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깔 필요 없이 자동차만 열심히 잘 만들면 되는데 전기차는 충전소가 없으면은 이게 반쪽짜리 차가 됩니다. 집에서 충전하지만 멀리는 못 가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양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양면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를 정말 굉장히 공격적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슈퍼차저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릿 러닝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건 아직 뭐 시행된 건 아니지만 플릿 러닝이 성공적으로 돼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그때 되면 이제 우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우버와 같은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누가 차 파나요? 영업사원이 없는데 고객들이 팝니다. 고객들이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고 뭐 글 쓰고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다 팔아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리퍼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고객들이 더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라시티와 관련된 건데 유틸리티 네트워크, 그러니까 발전소 하면 저희가 큰 발전소를 짓고 집으로 각 가정으로 배전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각 가정이 발전소가 되고 남는 거는 서로 나눠가는, 그러니까 작은 발전소들의 네트워크가 발전소가 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관점,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관점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자동차도 만들고 파워팩도 만들고 솔라루프도 만드는 그런 회사지만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잘 되면 다른 게 잘 되는 구조. 자동차가 많아지면은 플릿 러닝이 잘 되겠죠. 그죠? 자동차가 10만 대 있는 거랑 100만 대 있는 거는 러닝 속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가치가 내가 샀을 때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면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차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viral growth, 그러니까 referral network이라고 그랬죠. 고객들이 팔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고객들이 팔아주면 팔아줄수록 또 차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더 러닝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차로는 돈을 못 벌어도 나중에 배터리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가 인터넷으로 그냥 옮겨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본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가치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왜 바뀌느냐?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다 연결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보면은 모든 것이 연결됐다라는 가정하에, 연결이 가치라는 가정하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회사, 좀 이따 말씀드릴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모든 것을 연결의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가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만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이제 사고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책을 예를 들자면 책의 종이가 물질 가치인 거고 정보 가치가 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치가 컴퓨터가 나오면서 물질 중심에서 정보 중심으로 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저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고 하드웨어는 껍데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 노드 중심에서 링크 중심, 또는 디바이스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예를 들자면 노드 가치는 책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보셨던 소프트웨어 가치, 정보 가치인 거죠. 정보 가치와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 뭐가 있냐면 참고 문헌이 있어요. 참고 문헌 보시는 분 계세요? 잘 안 보시죠? 그런데 참고 문헌이 링크 가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준 책들이 있을 거고, 어떤 뭐 정보를 제공한 책도 있을 거고, 숫자를 제공한 책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 네트워크인데, 사실 저희는 항상 뭐만 보고 있었냐면은 이 책의 내용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월드와드에 보시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링크가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이퍼링크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죠? 눌러서 다른 문서로 바로 이동하니까요. 참고 문헌은 누른다고 바로 이동 안 하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월드와이드웹에서는 누르면 바로 가니까 그거를 항상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링크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기록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으로 비즈니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로축은 노드, 링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3, 4분면에 있는 삼성전자는 뭘 만드는 회사죠?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기기, 윈도우즈라든지 아니면 오피스라든지 이런 기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구글은 뭘 만드나요? 온라인상에 정보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버는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와 승객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다. 물론 이제 운전자가 자기 차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차와 승객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가치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회사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겁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그러니까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와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영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고 조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장이 없죠. 삼성과 같은 회사는 생산이 중심이 되는 회사입니다. 어떤 거를 디자인하고 새로 R&D를 하면 이걸 어떻게 잘 양산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양산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양산을 잘한다? 여러분들도 양산 잘 할 수 있어요. 왜?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잘 만들기만 하면, 잘 만든다, 잘 크리에이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R&D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만드는 거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유식한 얘기로 하면은 위에 있는 회사들은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 0인 회사라는 겁니다. 조직의 구조상으로도 창조를 잘하는 회사, 생산을 잘하는 회사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니까 경쟁도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 세계 사람을 다 100% 공급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세상에서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반이 돼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 같은 회사와 구글과 우버 같은 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추측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결이요. 물론 이제 링크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회사의 구조나 아니 경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관점에서, 예? 자, 저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왼쪽은 내가 일을 다 하는 회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은 자기가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고객에게 이거 좋은 제품이니까 사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회사는 고객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회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콘텐츠를 만드나요? 누가 콘텐츠 다 만들어줬죠? 고객이 다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회사는 고객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는 뭐만 하면 되죠? 돈만 세면 됩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회사 하고 싶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회사 하고 싶으세요? 오른쪽이죠. 그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회사를 다들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왼쪽은 구슬 만드는 회사고 오른쪽은 꿰는 회사인데, 꿰는 거를 누가 한다고요? 고객이 하는. 제가 하면은 이게 단가가 안 나와서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고객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게 가격도 맞고 원가 구조도 맞고, 그 다음에 작은 스케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스케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글이나 우버 같은 회사 엄청난 큰 스케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나 보기 위해서 시험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또 다른 분 계세요? 삼성. 예. 사이. 예. 그 사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 사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답을 하실 때 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걸 다 하는 회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DNA 관점에서 보면은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다. 뭐 하다 보니까 앱스토어도 성공시키긴 했지만 그게 DNA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애플 여기 봤으면은, 그러면은 페이스북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제일 쉬운 겁니다.
구글 있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아마존은 이미 힌트를 드렸으니까 아마존은 구글과 똑같은 곳에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면은 조금 다른 위치에 있지만 DNA 자체는 구글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쉬운 문제를 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는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삼성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샤오미는 우버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샤오미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샤오미는 제품의 네트워크도 만들지만 고객의 네트워크도 만드는 회사예요. 고객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회사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참여감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샤오미에서는 제품을 팔면 끝이 아니라 제품을 팔고 나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라는 겁니다. 왜? 네트워크는 고객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품을 팔고 나서 시작되는 거지, 내가 고객에게 파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오미도 우버 같은 곳에 있다. 그래서 이게 샤오미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삼성과 같이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은 큰 오산이다.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샤오미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어디 있을까요? 우버인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연결을 기반으로 가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왼쪽에 제품을 만들어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또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치를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둘이 잘 공존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뭔가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넘어온다? 왼쪽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태블릿 PC도 만들고 AI 스피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은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팔아서 돈 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태블릿 PC나 아니면 킨들이나 이런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들면서 팔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고객들이 사용할 때 돈을 버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는 이익을 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드웨어만 팔아서 돈을 벌어야 회사랑 경쟁을 하면은 누가 유리할까요? 아마존 같은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을 알아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왼쪽에 있는 회사들도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어디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아직 큰 영향을 받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이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죠. 기업 경영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혹시라도 그쪽으로 그 영역으로, 그 산업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오면은 그 회사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무서워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아마존. 월마트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영을 잘하는 걸로, 그죠? 사례로서 굉장히 많이 공부되고 강의되고 연구된 그런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누구 때문에 어렵나요? 아마존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마트로부터 많은 부분을 배웠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킨
그런 이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the everything store, 모든 것을 파는 회사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은 매출 추이입니다. 이게 단위가 얼마죠? 빌리언인 거예요. 그죠? 빌리언이니까 재작년에 얼마 정도 했죠? 한 뭐 대충 치면은 150조? 2010년 150조 정도 했는데 2017년도에 190조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몇 조의 매출이 늘었죠? 거의 뭐 한 40조 이 정도 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게 뭐 억 단위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조 단위인데 100조가 넘는 회사가 매년 20%씩 성장한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합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속 크는 건 거예요. 이렇게 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니까 월마트가 지금은 아마존보다 훨씬 크지만 몇 년만 지나면은 따라잡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아마존 주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월마트와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같은 산업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소매 산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월마트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존이 경쟁사예요. 근데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은 월마트는 경쟁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마존은 기술을, 또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네트워크를 기반한 비즈니스 구조를 어디다 적용한 회사예요? 소매 산업에 적용을 한 회사인 거예요. 이 구조가 소매 산업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WS 같이 테크놀로지, 또는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을 뭐 간단하게 이제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월마트가 매출액, 영업이익이나 거래 규모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훨씬 큰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은 현재 보면은 뭐 월마트가 지금 어제 확인해보니까 한 250억 빌리언, 그러니까 300조 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750억 빌리언, 그러니까 한 800조 정도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거래 품목수나 종업원수, 매장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월마트는 매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장을 자꾸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장이 무한정 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마존은 어떻게 크나요? 매장과 상관없이 큰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해서요? 고객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종업원 수도 보시면은 월마트가 220만인데 아마존은 15만, 뭐 지금은 거의 30만 정도 됐을 텐데, 어쨌든 이런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계속 온라인상에서 고객을 뺏어가니까 월마트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월마트도 온라인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월마트가 온라인으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마존 쪽으로 가면은 좋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실제로 하는 걸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월마트가 하던 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송국이다. 방송국에서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송사의 구조가 바뀌었나요? 본질적으로 바뀌었나요? 그렇게 한다고 유튜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걸 온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아마존은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오프라인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홀푸드도 인수하고 아마존 고라는 것도 하고 또 뭐 서점도 만들고 계속 작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마존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은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꽤 됐습니다. 킨들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2007년에 킨들을 내면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애플이 아이팟처럼 이제 아이팟을 통해서 음악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애플이 책 시장도 그렇게 할까봐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건데 어쨌든 거기서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 킨들이라는 디바이스가 책 파는 쇼핑 카트인 거예요. 책을 보다가 이 책을 산 사람이 산 책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언급된 책들 보면은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킨들에서 바로 누르면 그 책이 킨들로 오는 건 거예요. 저 킨들이 아마존 매장이 된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스 책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들고 가다가 월마트 매장에 가서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 앱으로 찍어 보면은 가격이 나와요. 아마존에서 얼마에 파는지. 아마존에서 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버튼 2번만 누르면은 주문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월마트 매장인가요? 아마존 매장인가요? 아마존 매장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월마트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아마존이 Everything Store, 모든 것을 파는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Everything is Store, 모든 것이 상점이 되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의 매장에 있는 물건도, 남의 집에 있는 탐나는 물건도, 그죠? 세탁기에 붙인 아마존 대시 버튼도 모든 것이 상점이 되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의 O2O 전략과 월마트의 O2O 전략은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경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월마트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 아까 공통점을 제가 물어봤던 그런 회사들인 거죠. 구글, 아마존,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우버, 테슬라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연결인 거죠. 그죠? 이 회사들이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어요. 소매산업, 광고산업, 호텔, 뭐 운송,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이제 다른 산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들은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연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인 거예요. 이게 10여 년 전에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소매업들이 한 고객이 오면은 어떻게 하든 이 고객한테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마존은 이 고객이 가장 좋은 구매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고 잘 파는 셀러에게 연결시켜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하나라도 더 사게 할까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연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매개 비즈니스. 제가 학교에서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가르쳤고 책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내려고 그랬는데
다단계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유기농 비즈니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비즈니스인데 오가닉 비즈니스로 간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이런 비즈니스의 관점을 훨씬 더 잘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유기적인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비즈니스를 정의를 하자면 고객 간의 작은 연결의 시작이죠. 많은 분들이 연결이라고 그러면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나와 우리 비즈니스와 고객과의 관계, 소위 말하는 CRM을 생각하세요. 나와 고객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내가 보살펴가지고 이 고객이 나를 이제 더 많은 물건을 사게 할까, 이건 거죠. 그래서 이 고객 간의 작은 연결인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어쨌든 고객 간의 연결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버 같은 경우는 승객과 드라이버의 연결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작은 연결 하나가 뭐를 만드나요? 하나의 연결만 되더라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생각하고, 월마트는 뭐가 자산이죠? 매장이 자산인데 아마존은 네트워크가 자산인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더 많은 연결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오가닉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래서 연결을 파는 회사인 거예요. 이 상품에 관심 있는 구매자와 리뷰를 남긴 구매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구매자와 구매자의 연결. 그 다음에 이 상품에 관심 있는 구매자와 새로운 제품을 연결하는 거예요. 구매자 제품을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품에 관심 있는 구매자와 판매하는 판매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자, 판매자 연결.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페이지들이, 모든 웹사이트들이, 모든 기기들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셀러와 바이어의 네트워크. 저희가 아마존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가운데 있어서 셀러와 바이어,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트를 연결시켜준 가운데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아마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플랫폼 관점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자체가 아마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없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가 이 연결을 만드나요? 아마존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하죠, 그죠? 뭐 검색도 하고 상품도 보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뭐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흔적까지 포함해서 이 네트워크가 아마존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기반으로 더 많은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밸류가, 가치가 더 이상 소프트웨어 컨텐츠 디바이스에 있지 않고 네트워크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리치라는 게,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우리가 온라인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고, 이것이 많은 기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가닉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계신 분들이 그래, 아마존은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계속 하면서 체험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비즈니스가 오가닉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책을 만드는 회사건, 출판사건,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건, 테마파크를 만드는 회사건, 오가닉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서
내가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자면 책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만드는 네트워크가 우리 제품이야 라고 관점을 바꾸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 비즈니스도 네트워크 관점에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직원이 누가 되는 거죠? 내부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도 직원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건, 물론 이제 뭐 비즈니스에 따라서 저게 조금 쉽지 않은 또는 영향이 좀 덜한 그런 비즈니스가 있겠죠. 모든 비즈니스를 저런 관점에서 보고 저기에 맞춰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를 해서 본다면 기존의 비즈니스는 왼쪽과 같이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준다 또는 제품을 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회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고객들이 다 해주는, 나는 제 역할은 이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돕고 그 가치를 제가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돈만 세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게 이 네트워크가 컨텐츠를 매개로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은행도 똑같아요. 왼쪽에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비트코인 같은 것이 네트워크로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건 거죠. 물론 거기는 회사도 없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만드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 관점에서 보면 10,000원짜리를 10,000개 팔아서 1억의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1원의 가치를 1억 모아서 1억의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저게 불가능해요. 왜? 일단 1원짜리 가치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죠?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흔적이 다 남고요. 그리고 1원짜리 가치를 누가 모아주나요? 만들어주죠? 고객이. 제가 하면은 저게 뭐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지만 고객들이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해주기 때문에 또 모두 가능한 거죠? 1억의 스케일이라는 게 가능해요.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가 이 세 가지 선순환 구조를 가장 잘 사용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 관점에서 네트워크 이펙트,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서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마지널 코스트가 0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널 코스트가 0인 원가 구조를 가진 회사는 규모의 경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마지널 코스트가 0인 게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0인 것도 있지만 고객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마지널 코스트가 0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마지널 코스트가 0에 가깝게 만들고 그거를 이용한 규모의 경제의 선순환.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한 거죠. 원가 구조가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장 관점에서도 보면은 고객들이 우리를 위해서 물건을 팔아주는 거예요. 테슬라도 고객들이 물건 팔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광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고객들이 다 소문내주고 팔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바이럴 확산의 구조를 가진 이 바이럴 확산도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친구한테 또는 아는 사람한테 물건 팔기 훨씬 쉬워지겠죠. 그죠? 지금 아마존 너 사봐라랑 10년 전에 아마존 사바에 가서 물건 사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작용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원가 구조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작동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효과를 정말 잘 활용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럴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고, 특히 페이드, 그러니까 광고는 정말 꼭 필요할 때 아니면 하지 않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광고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하고, 오가닉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저도 이 선순환 구조에서 항상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의사결정이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내 의사결정이 저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되느냐 해치느냐 관점에서 강의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를 해치면 지금 당장 돈이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마존이 20년간 해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가치를 만드는 방식과 돈을 버는 방식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모델, 가치를 만드는 모델과 레비뉴 모델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검색이라는 게 서비스 모델이지 않습니까? 돈은 광고예요.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게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마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존은 결과적으로 이제 물건이 팔릴 때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광고로서 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아마존 스튜디오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컨텐츠, 영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상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에미 어워드나 이런 상을 받으면 뭐가 더 팔려요? 구두가 더 팔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컨텐츠 디바이스를 만들던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가닉하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고객이 직원이니까 고객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 돈 주는 직원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내는 고객은 어떤가요?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그 고객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면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일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구조에 대한 것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공짜에 기반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기반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어떻게 내가 팔던 걸 공짜로 주냐? 이렇게 돼버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컴퍼니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팁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네트워크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플랫폼 회사 돼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존을 베껴야지. 아마존 플랫폼 회사로서 가장 성공한 회사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저기 구매 기능, 판매 기능, 리뷰 기능, 아마존 추천 기능이 좋대. 저거 넣자.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랜드 오프닝을 하죠. 사람들이 오나요?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베꼈냐 하면은 소프트웨어 피처를 베꼈어요. 근데 아마존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죠?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베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존 네트워크 하루아침에 베껴지나요? 절대로 베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씩 키워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가닉이라는 겁니다. 키워가는. 아기가 낳았는데 갑자기 어른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키우는 관점.
그래서 저희가 작은 연결 하나에서 출발해서 네트워크를 키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플랫폼 론치했으면 지금부터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고객을 가장 우선 두고, 그러니까 커스텀 옵세션이라고 그러죠. 고객을 가장 우선. 진짜 이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커스텀 옵세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까 관점에서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나요? 이게 잘 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면서, 그걸 통해서 계속 고객에 대해서 러닝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우리를 위해서 더 잘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 오랜 기간을 참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1년 해보고 안 되면 야, 이거 아닌가 봐, 그만둬. 그러고서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 러닝이 일어났는데 그 러닝과 함께 그 러닝을 한 사람들도 같이 나가버리는 거죠. 왜? 실패의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제 러닝이 쌓이지 않고 계속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조직 없는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정리해갈 그런 생각. 왜냐하면은 조직이 없는데 조직화가 되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플랫폼을 못 만들면 기존의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페이스북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물건만 팔고 끝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가닉 비즈니스,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의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상규 교수의 강연을 함께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많은 경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시장 변화의 본질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경영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세미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